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확산이라서 그래도 안심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시장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바뀌었어요 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이런 퍼포먼스와는 다르게 매수 쪽으로 또 극심하게 또 와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너무 쏠려 있다라는 것이 조금 좀 찜찜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대장주와 그리고 이 기판 쪽과 관련된 부분들, AI와 관련된 부분에 확 쏠려 있는 모습들이 현재 시장을 우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방산, 금융, 소부장 여러 가지 쪽으로 조금 더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아직까지도 이 탑3 안에 있는 쪽으로만 수급이 몰려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 밖에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우주 항공 쪽과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 보여지는데요. 뭐 스페이스 X가 IPO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 측면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이 밖에 뭐 실적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신세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시 화랑 속에서 수혜 기업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증권가에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실적도 서프라이즈라는 내용 속에서 근거 있게 수급을 받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순매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느낌하고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순매도하는 것도 되게 약하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아도 어차피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매도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대덕전자 빼고는 싹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상 뭐 LG전자라든지 그동안 갔던 종목들의 살짝 차익이 나오는 정도, 그리고 여기에 약간 묶어볼 수 있는 것은 건설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종전이 재건으로 약간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우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이렇게 탑10 안에 건설 종목들은 오히려 팔고 있는 상황들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반박자 빠른 움직임인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 연결해서요. 반전을 주고 있는 금요일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기 때문에 뭐 끝까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우선 금요일 자체는 하루 만에 딱 이렇게 종전 분위기로 급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아서 지금은 조금 더 건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우선 오늘 시장 포인트부터 먼저 잡아주세요. 네, 글로벌 얘기를 드리고 나서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도 이제 전반 상승 마감을 했어요. 앵커님께서 잘 짚어주셨던 것처럼 미국과 이란 간의 좀 긴장이 완화되는 측면들이 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합의될 부분들은 끝났다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가도 86불까지 내려갔고요. 10년물도 다시 4.4 레벨까지 왔습니다. 저는 10년물 기준 4.3, 4.2 레벨 와도 특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라고 보는데 이 지점은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추적하면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 미국 증시에서 좀 또렷해지는 거는 테크가 내려갈 때, 그러니까 그동안 강했던 이제 반도체나 또 메모리단, 또 반도체 장비단이 좀 쉬어갔을 때는 소비자라든지 바이오 섹터들이 또 로봇주 같은 좀 개별 섹터들이 강했던 것들이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급부가 발생하면 또 반대의 형태들도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업종 로테이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증시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변동성 장세라고 좀 의미를 하죠. 그래서 지수 단위로 보면은 위아래로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만 업종 간의 간극 같은 것들은 그 변동성 안에서 차별화의 요소로 또렷하게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근데 되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형태입니다. 이게 우리 증시에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반대급부를 좀 과격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오늘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좀 과격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상승 또한 과격하게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전일도 유사했고요. 사실 당분간은 계속 비슷한 형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지점 우리가 염두하고 살펴봐야 되겠고요. 미증시의 업종으로 좀 나누자라면 어제는 사실 거의 나눌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차별화의 증시 또 섹터가 돌면서 A가 올라오면 B는 쉬는 이런 구조가 어제에는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라는 큰 트리거들이 시장에 가동되었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최상단에 있는 애들 위주로만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 뭐 메모리 반도체나 또 시스템 반도체 영역, 그리고 반도체 장비단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올라갔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은 지수만 봐도 어느 정도
나오죠.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이쪽도. 그래서 최상단에서 발생하는 변동성, 그리고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나스닥의 이제 횡보의 형태들인데, 저는 좀 더 놓을 수 있다라고 봐요. 다른 말로 하면 올라가면 또 조정이 나올 거고, 밑으로 가면 또 싸졌다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을 테고, 반복되는 형태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나스닥으로도 좀 염두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주라고 좀 바라볼 수 있는 게 지금 우주나 테크, 그리고 뭐 바이오나 또 전력 라인 중에서는 설비를 제외한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는 기대이익을 상당히 많이 남겨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라인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쪽도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일은 차별화의 요소보다는 전반 강세가 또렷했고, 국내 증시에도 이런 매기들이 좀 온전히 전환해지고 있는 것들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크로의 분위기가 국내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안 갈 때도 걱정이지만 이렇게 다 가버리니까 여기에서도 또 다른 선택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약간 쉬었었던 뭐 반도체 대장이라든지 주목받았던 것들이 다시 달리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뭔가 이 섹터별 전략도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사실 지금은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대형 주단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두 기업의 차별화도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올라가고 있는 거야 오늘 뭐 누가 봐도 이쪽이 대장이구나는 알 수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지수단 같은 경우는 이 두 종목이 사실상 이제 조율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또 저항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나스닥 코멘트 드릴 때 내려가면 싸다라고 들어오고 올라가면 차익이 잡히는, 단기적으로 데일리 기준으로 변동성 굉장히 크지만 결국 플로우로 봤을 때는 아시겠지만 횡보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 또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이전 반등 때도 제가 마찬가지 요소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결국 옆으로 좀 쉬면서 우리가 흔히 악성 매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화하는 과정들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고요. 지금까지 사실상 원웨이 급등세가 꽤나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간 조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하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소부장이 이제는 다 따라왔죠. 이격이나 간격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조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날레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이제 HPSP라든지 오늘은 한미반도체나 원익 IPS처럼 장비단 같은 경우가 되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최상단으로 올라가서 나오는 변동성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어제만 봐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어제 기판류 라인 보면, 아직 코미코는 기판 아니지만 어제 강했던 애들 같이 보겠습니다. 코미코라든지 심텍, 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이 전일은 가장 강했었는데 오늘은 또 차익이 잡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부장 안에서도 전반 상승이 단기간에 또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만큼 차익 잡히고 올라간 만큼 차익 잡히고 하는 구조들은 개별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부장이 다 같이 좋다의 구조는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염두하시고, 피크가 나오면 비중 조절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저는 소부장도 상단, 최상단에서의 각기전 두 국면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급락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간 조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찬스로 보는 거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영역이고, 확률도 상당히 좋죠. 소부장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흔히 멀티플 측정할 때 이거는 안 되겠는데 하는 정도를 제외하고만 봐도 국내에는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안 올라간 애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만 구분해서 보게 된다면 상단에서는 비중 조절, 하단에서는 좀 늘려가는 구조로 판단할 수 있겠다. 반도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바이오가 각계전투입니다. 전일은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애도 있고 내려가는 애 있고 또 홀딩되어져 있는 애도 있고 각기전 두 구면 들어가는데, 결국 중점은 고시총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위주로 보자라면 알테오젠이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사실 막 세게 올라가거나 하는 형태는 오늘은 아닙니다. 전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하루 단위로도 차이가 나는 것들은 흔한 순환매에서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이고요. 결국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 레벨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확인했다라면 여기서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대한 가능성들이고 기간 투자에 대한 관점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저는 상방 가능성이 훨씬 높은 시점이고 코스닥의 우위 같은 것들, 가격적인 매력 같은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지점은 바뀔 바가 없다.
꾸준히 우리가 팔로잉 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좋은 재료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D&D 퍼마틱이라든지 올릭스 같은 기업들 이쪽은 또 차익이 좀 잡히잖아요. 마찬가지의 영역입니다.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반도체가 최근에 그랬듯이 오늘 제외하고 섹터가 움직이는 국면으로 들어가려면 대장주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붙어줘야 되는 것들이 특징이에요. 마찬가지 요소로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쉬었는데 오늘 붙은 게 이제 2차 전지죠. 그리고 차별화가 되었다라는 거는 일전과 차별화는 삼성 SDI 같은 이제 대장단이 좋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긴 합니다만 LNF 같은 기업들도 좋죠.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좋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일전에는 있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결국 한쪽이 가면은 반대쪽은 또 쉬고 코스피 단 좋으면 코스닥 쉬고 코스닥 좋으면 코스피가 쉬는 반복적인 형태였다라면 오늘의 전반 확산이고 섹터 매기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긍정화라고 답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후성같이 이제 단독 드립을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차익을 조절할 수 있겠고 또 롯데에너지 에너지 머티리얼즈처럼 하단에서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의 플로우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섹터 자체의 순환매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들은 긍정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 또 한 축이 로봇인데 로봇도 순환매가 아주 잘 나와요. 만도는 일전에 현대차 랠리에서 소외가 됐었습니다. 오늘 바로 상한가 들어갔죠. 10시도 안 돼서 들어갔었는데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얘네만 움직였냐.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같은 기업들도 오늘 같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긍정적인 요소들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전반 보면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도 주 고시총을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인데 이런 쪽에서 이렇게 전반 상승 또 그 안에서의 섹터 순환매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일전 대비해서 상당히 건강한 증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하루만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의 추세를 이런 지점들로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면 우리 증시가 과격하게 쏠려 있었던 만큼 건강한 것도 좀 과격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영역이니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 상승 종목 수도 아주 알차게 차고 있고요. 물론 개별주는 상승이 막 뚜렷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보합권도 다수가 있긴 한데 결국 주요 섹터에 포함되어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전처럼 막 200개 오르고 2,400개 내려고 하는 시장이랑 완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간극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전일은 코스닥이 엄청 좋았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시총단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같이 매기를 흡수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증시가 나름 긍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요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확 바뀌었을 때에도 여전히 또 코스닥의 매력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